예, 안녕하세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선생님이 영상마다 남겨주신 댓글을 같이 참고하면서 한번 음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문을 듣는다는 것이라는 영상에 달렸습니다. 그 법문을 듣는 법, 즉 법비를 맞는 법을 바르고 자상하게 설명해준 말씀을 참고하십시오. 탄니탄 스님은 너는 이미 기적이다 라는 책에서 법문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참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옵니다. 법문을 듣는 것도 수행이다. 법문을 들을 때에는 평화롭고 안정된 자세로 들어야 한다. 애쓰지 마라. 빗물이 땅에 스며들듯 다르마가 내 안에 스며들도록 자신을 열어놓아라. 머리로 다르마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지금은 땅에 덮인 비닐 막 같아서 다르마의 빗물이 내 존재의 바닥으로 스며드는 것을 가로막는다. 존재의 바닥에는 많은 씨앗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빗물을 받아 먹어야 한다. 이 말씀이 되게 존재의 바닥에는 많은 씨앗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빗물을 받아 먹어야 한다. 그러니 법문을 들을 때 머리를 굴리면 안 된다. 비교하고 분석하지 마라. 그냥 다르마에 비해 너를 열어두고 그것이 내 안으로 스며들게 하라. 제가 요 영상에서 그냥 이 법문을 듣는다는 것이란 그때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래도 법문을 좀 들을 수 있고 원하면 솔직히 그 저도 이제 시간도 많고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오전에 이렇게 법문이라도 들으면서 또 저 자신을 참고해 볼 수 있는 이만한 환경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날 녹음을 했던 것 같은데 어, 뭐 어떤 법문을 들을 때 어떻게 뭐 듣는다 뭐 이런 거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막상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나니까 그렇지 하긴 빗물이 스며들듯이 정말 아마 알게 모르게 이렇게 저한테 많은 어떤 그런 그 영향이 이렇게 법문을 듣는 과정에 있었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으면서 요렇게 이제 또 법문을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이고 좀 마음을 좀 열고 그 순간만이라도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 게 좋겠다. 우리가 공부하니까 좀 이게 말이 그래서 그렇지 사실 법문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듣는 과정에 또 자신의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그 뭐 은둔 현자와의 첫 만남이라는 그 영상이었는데 아마 제가 선생님 처음 만나고 한 카페에서 1시간 정도의 그 대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녹음이 너무 안 좋아서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그날 너무나 좋은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그걸 잘라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사는 삶과 깨달음 후의 삶 차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삶의 그 어떤 깨달음이라는 걸 기준으로 두고 이렇게 삶의 어떤 영향을 되게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자, 그 삶의 차이는 길게 말할 것이 없습니다. 깨달음 이전의 삶이란 에고, 즉 가짜 자신, 그리고 지식, 즉 세상 사람들의 속삭임. 그런 것의 협작질 속에 사는 삶입니다. 즉 사기를 당하며 그냥 사는 삶입니다. 깨달은 이후의 삶은 수처작주 입처개진이란 말처럼 자신이 꾸려가는 삶입니다. 아마 제가 이 제목을 깨달은 이후의 삶은 수처작주 입처개진이란 말처럼 자신이 꾸려가는 삶입니다. 이거를 제목으로 썼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엄청 그거에 이제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근데 그 우리가 이제 깨달음 이후의 삶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어떻게 보면 또 이런 경전이나 혹은 뭐 그 선지식들의 말에 의해서 뭐 되게 좀 매력을 많이 느끼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또 발심이 생겨서 공부하고 그러는 거겠죠. 저희
그래서 많은 분이 이런 부분을 궁금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근데 선생님 표현이 어떻게 보면 다일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진짜 되게 우리 선생님은 항상 간단하고 강렬하게 표현하시는 그런 선이란 건 이렇게 뭐 여러 말 할 필요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 선생님 굉장히 강렬하신 분인데 이 표현이 굉장히 깔끔하죠.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며 사는 삶이다. 뭐에 사기를 당할까? 이렇게 한번 더 곱씹어 보면서 자기 자신이겠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선생님 말씀하신 디폴트 값,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존 욕구, 그리고 어떤 그 자신의 욕망, 뭐 이런 것들한테 사실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거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하는 것이 옳다라고 무조건적으로 따라가기보단 한 번은 뒤돌아봐서 지금 선생님 여기 표현처럼 꾸려가는 삶입니다. 이게 진짜 맥시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을 꾸려갈지에 대한 자신만의, 그리고 대신 그 꾸려가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이 선의 선 공부에 기반해서 이렇게 헤쳐나가신다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게 가장 현명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누구보다 이 협작질에 속아서 제 자신에 속아서 이렇게 삶을 삶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어리석게 그렇게 꾸려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글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조작한다. 제가 이제 조작한다, 퉁친다 이런 부분을 공부인들이 어려워하니까 이제 그 설명을 좀 부탁드렸을 때 선생님 남기신 글입니다. 수타니타파, 즉 초기 원시 경전에서 자신의 견해를 끈질기게 주장하는 사람을 붓다는 이렇게 나무랐습니다. 관점과 견해가 가져오는 고난을 아무런 관점도 견해도 갖지 않고 바라봄으로써 나는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얻었다. 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관점과 견해가 가져오는 고난을 아무런 관점도 견해도 갖지 않고 바라봄으로써 나는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얻었다. 자유로운 자는 어떤 관점을 지키지 않으며 견해를 논하지 않는다. 현자에게는 높음도 낮음도 동등함도 없고 마음이 달라붙을 자리도 없다. 하지만 관점과 견해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귀찮게 할 뿐이다. 여기 선생님 응용이라고 이렇게 해보시 한번 다시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좀 새겨야 된다. 관점과 견해에 매달리는 사람은 세상에서 쓸모없는 쓰레기가 된다. 우리 선생님 감정은 똥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도 아마 좀 이따 만나게 될 텐데 이 부분도 강렬합니다. 그러니까 관점과 견해에 매달리는 사람은 세상에서 쓸모없는 쓰레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서로의 생명이란 이게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이에요. 서로의 생명이란 자원을 허비하고 있는 셈이다. 수행자라면 이런 지점까지 사유의 끝이 다다라야 합니다. 사실 저도 이게 강사하다 보니까 또 선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애들 이렇게 판단하고 얘는 이렇고 저렇고 뭐 행동이 이렇고 공부가 어떻고 이런 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직업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참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있고 또 괴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어떤 이 아이들의 어떤 그런 거를 논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직업상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런 말을 나눠야 될 때도 있고 하는데 참 우리가 이 말은 진짜 두고두고 이 말씀은 진짜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관점과 견해에 매달리는 사람은 세상에서 쓸모없는 쓰레기가 된다. 그렇게 한번 또 음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 서장의 마군이란 우리의 에고, 즉 자의식을 상징합니다. 마구니는 생사를 즐긴다 라는 말은 사람의 에고는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변화를 좋아한다는 것이니, 이 생사라는 부분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세요. 이 생사가 뭐냐? 지금 일어난 생각, 그리고 그것이 사라짐, 이렇게 순간순간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춰야 된다. 이걸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에고는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변화를 좋아한다는 것이니, 그 대표적인 대상이 분별심과 집착 같은 생각입니다. 따라서 마군이라는 우리의 에고는 생각을 부여잡고 일희일비하며 그 흐름에 끊임없이 휩쓸려 다니는 일을 주로 하는 일이란 것입니다. 또 다음 보겠습니다. 조작한다는 의미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거나 두지 않고 자신의 의도, 즉 원하는 바, 추구하는 바, 그게 한마디로 변형된 욕심이나 탐욕이겠죠. 그 자신의 의도를 덧붙인다는 것입니다. 줄여서 말해 나쁜 의도든 좋은 의도든 에고가 원하는 의미나 가치를 덧붙이는 것입니다. 퉁침이라는 것도 어떤 내용을 줄이거나 생략하는 것이니 일종의 조작입니다. 따라서 조작이란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한번 예를 선생님이 자세히 이렇게 들어주셨어요. 자, 어디까지가 조작일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욕을 했습니다. 이 새끼 저 꺼져. 이렇게.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욕을 한 거예요. 그럼 1차 반응은 뭐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욕하는구나. 그래서 저리로 자리를 비켜간다. 이게 답니다. 근데 2차라는, 즉 나의 해석, 이제 현상을 왜곡하는 거죠. 저 새끼 저거 안 되겠는데, 나쁜 새끼인데, 아주 죽여버리고 싶은데, 이런. 자, 즉 이거는 나는 나쁜 사람으로 해석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를 좋은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바로 우리가 그 조작, 즉 현상을 왜곡하는 거겠죠. 자, 위에 1차 나의 반응까지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반응하는 것이니 뭐 조작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그 조작이 아니죠. 즉 자연스럽고 적절한 반응까지는 조작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상에 대한 2차적인 나의 해석은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 즉 조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아주 간략히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거 진짜 이렇게 혹시 그 인쇄 그런 가능하시면 이렇게 글을 이렇게 해서 참 저장을 해서 이렇게 좀 두고두고 볼 만한 글들인 것 같습니다. 자꾸 까먹거든요, 저도.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이게 요거 했고, 그 다음이 잠깐만요.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이게 여기까지 했네요. 그 조작한다는. 그리고 이건 저 혼자 남긴 그 영상인데 선생님이 또 이렇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주제인 중심이란 의문에 대해 답해 드립니다. 저는 그냥 중심이 뭐 둘 게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선에 대한 현대적 정의를 내려봅니다. 선이란 과연 무엇일까? 선에 대한 현대적인 색깔과 용어로 처음으로 정의를 내려봅니다. 제가 내려보는 정의입니다. 편의상 이양 평어를 씁니다. 이거 선생님이 직접 쓰신 글입니다. 선의 정체, 개념, 즉 선의 정체, 개념, 정의, 요체, 본질, 본체, 이건 무엇일까? 선이란 나를 주관하는 의식 체계가 교체된 상태를 말한다. 기존 자아 중심의 주관 체계가 해체되고 모든 의식의 배경이라 할 수 있는 근본 의식 또는 바탕 의식, 다시 말해 우주적 의식, 도, 참나, 불성, 신성, 본래 면목 등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 바탕 의식이
나를 주관하며 통제력을 발휘하게 되는 상태가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선은 인간의 주된 의식체계가 교체 재편되어 작동하는 현상 내지 상태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통상적으로 기존의 정신적 체계, 즉 관념, 지식, 가치가 완전히 무너지는 해오 현상을 겪는다. 이런 해오 단계에서는 기존 관념과 사고가 180도 달라지는 전도 현상이 일어난다. 이 시기는 아주 위험한 시기다. 나는 이 시기를 아만 내지 자만의 시기라고 본다. 경전이나 어록, 심지어 힌두 경전이나 성경, 도덕경 등을 보더라도 막힘이 없기 때문에 말이 많아지고 기세가 등등한 시기다. 죄송합니다. 유교적 측면에서 보면 물리가 트인 시점이라고 봐야 한다. 이 시기가 지나 진정 선의 입문 내지 개합에 이르면 그때부터 서서히 이 원만한 360도 그 원만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다. 흔히들 보림이라 부르는 시기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선이란 자아가 주인 자리를 빼앗기고 바탕의식이 주인 자리를 차지하게 된 상태다. 주인의식의 교체 내지 재편으로 보면 된다. 모든 의식의 어머니이자 생명 자체라고 할 수 있는 바탕의식이 주인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상태가 선이다. 이러한 선의 존재 양태는 언제나 살아있음이며 다 압니다. 다 압니다. 이 부분 참 좋죠. 그러니까 자아가 주인 자리를 빼앗기고, 그러니까 즉 에고가 주인 자리를 빼앗기고 이제는 바탕의식이 주인 자리를 차지하게 된 상태. 자, 그 다음 또 가겠습니다. 이러한 선의 존재 양태는 언제나 살아있음이며 다 압니다. 그래서 모든 일상은 선이다. 선과 일상은 틈없이 하나이며 일체다. 이러한 선은 시간, 공간, 부재, 즉시성, 평등성, 전체성, 고요함, 생생함 등의 특성을 띈다. 이걸 풀어서 설명하자면 84,000문이 되므로 84,000번문이 되므로 생략한다. 이러한 주관의식의 재편이 일어나게 되면 기존의 자기 주관 체계인 자아는 나에 대한 통제력을 잃거나 현저히 약화되어 중심적인 역할과 기능에서 밀려난다. 다층적 구조를 지닌, 선생님이 많이 강조하시는 부분입니다. 다층적 구조를 지닌 인간의 의식 구조에서 모든 의식을 떠받치고 있는 바탕의식이 새로이 나의 육신과 정신에 대한 통제력과 주관력을 행사한다. 우리의 의식, 이성, 생각, 상상, 감정, 에고 같은 것은 이 바탕의식 위에서 모두 발현된 것이다. 이 부분이 정말 한번 곰곰이 씹어보시면 이렇게 소화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 바탕의식은 개인의 개별적 우주와 세상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한 개인에게는 자신의 우주와 세계에 대한 창조라 할 수 있다. 바탕의식이란 컴퓨터의 도스나 윈도우 프로그램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나는 바탕의식이라는 표현을 썼다. 바탕의식, 근본의 의식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내가 붙인 용어이다. 붙다가 태어나서 외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 할 때의 그 아가 바로 이 바탕의식에 해당한다. 이때의 아는 생물학적, 물리학적인 나로서의 아가 아니다. 정말 이 부분이 아마 정말 그때의 아가 바탕의식에 해당한다. 이 부분에서 강한 공감이 오셔야 합니다. 사실은 이 공부의 시작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좀 제가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 허접한 영상에 진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것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여기에도 또 있습니다. 좋은 글들이. 자, 볼게요. 선에 제대로 이거는 이제 깨달은 이유, 이게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본 영상인데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에 제대로 눈뜨게 되면 나, 즉 에고와 또 그 참나라는 나, 본성이라는 나, 이게 언제나 한 덩어리가 되어버리므로 영상 속 질문처럼 자신에 대한 별도의 몰입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이 삶이고 삶이 선이다, 이 부분을 정말 강조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일상이라는 바쁘고 들뜸 속에서도 언제나 몰입, 언제나 고요 상태가 함께합니다. 선에 눈을 뜨기 이전에 파도나 물결을, 즉 자기로, 그러니까 옛날에 그 에고로, 그러니까 파도나 물결을 그 자기라는 그 에고 있지 않습니까? 개체적 자아로 삼았다면 눈을 뜬 이후에는 이제 그 파도와 그 바탕, 즉 참자라는 그 여기서 비유로 하면 바다가 하나가, 둘 다가 나입니다. 이걸 알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 내가 지금 세상이 따로 있고 제가 따로 있는 이런 개체적 자아가 따로 있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나와 세상이, 즉 파도와 바다 같은 존재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김동우 선생님도 입을 조심조심 살면 됩니다. 삶이 별게 없어요. 입 조심하면 끝. 이렇게 간략하게 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또 선생님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나의 옛 화두 해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예전에 내가 본 이 많은 화두들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이게 이제 선생님은 전체가 굉장히 전체적인 모든 것이 막 이렇게 좀 화두였던 시기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70평생 이맛저맛 다 보아도 선맛이 제일입니다. 그래서 선으로만 살아요. 사실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죠. 참 이 말씀들, 이런 게 이제 우리 보통 이제 그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우리 박말조 선생님 요 말씀 그 좀 맛깔스럽게 선맛으로 산다. 난 이런 표현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한번 선맛으로 하는 사는 그런 기회가 이렇게 우리에게도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선맛이라는 게 따로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는 맛이 선맛입니다. 자, 그 다음에 책 내용의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물리적 인식의 차별 없음이라고, 이건 제가 이제 아마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 책 내용의 알매 공간에서 공간 같은 성질이 떨어져 나가도록이라는 말은 그 알매 공간을 내가 인식하는, 그렇죠, 목적물 대상으로 삼지 말고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예. 다시 말해 에고가 주체가 되어 바라보는 대상으로서의 공간으로 삼지 않도록이란 의미입니다. 그렇죠. 에고와 내가 따로 떨어져 있는 이런 거죠. 선생님이 저 영상에 제가 좀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그렇다고 하시는데 아마 선생님이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요거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이게 그거구나. 이게 깨달음 이후의 삶은, 제가 그 선생님 말씀을 그냥 제목으로 단 영상인데, 나의 옛 화두, 내가 본 이 많은 화두들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그렇죠. 그 선에 제대로 눈을 뜨게 되면, 여기 좋아요 3분이나 찍어주셨네요. 예, 많이 공감이 가셨나 보죠. 이게 잠깐만,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읽은 거고, 그리고 이게 뒤로 왔구나. 그 다음에 조금 전 통제님 요거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빠진 걸 한번 정리를 하셨는데요. 몸 아픔, 즉 통증의 문제는 신체와 정신의 분리라는 수행의 힘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대전제는 신체와 정신을 나로 여기면 안 됩니다. 즉 핵심 사항 보겠습니다. 그 나와 신체와의 동일시 금지. 참 근데 이게 어렵죠. 어쨌든 나와 정신과의 동일시 금지, 통증과 고통의 구분. 우리가 뭐 당장 못 깨달아 닳고 이런 게 어렵더라도 계속 이런 어떤 법문이나 우리가 이제 자꾸 알아차림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이게 선생님이 많이 강조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몸 아픔의 문제를 신체와 정신의 분리라는 수행의 힘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신체와 정신을 나로 여기면 안 되고 나와 신체와의 동일시 금지, 나와 정신과의 동일시 금지, 통증과 고통의 구분.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이 아픔, 즉 통증이란 문제에서도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는 붓다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붓다는 니까야, 즉 상유다가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화살의 경에 통증을 대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물리적, 육체적인 통증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물리적 현상이지요. 두 번째 화살이란 그 통증에 대한 나의 해석, 즉 고통입니다. 왜 하필 나지? 언제쯤 끝날까라는 저항감을 갖는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공부인은 첫 번째 화살, 즉 통증은 맞더라도 조작, 즉 마음을 일으킴을 통해 스스로 쏘는 두 번째 화살, 즉 정신적 괴로움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통증은 나의 것이 아니다. 보통 통증이 오면 우리는 내가 아프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붓다는 통증을 나와 동일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통증은 인연 조건에 의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관찰을 통해 통증이 있다라고 인식할 뿐 내가 아프다라는 주관적 집착을 내려놓을 때 통증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증도 움직이고 변합니다. 즉 무상합니다. 아주 미세하게 관찰하면 통증의 강도, 위치, 양상이 찰나찰나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통증을 가만히 지켜보면 그것 또한 생겨나고 머물다 사라지는 생주이멸의 과정을 겪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 홍제님과 담론한 작은 생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순간순간 모든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기서 우리가 생사를 겪고 있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이 변화를 체험하는 것 또한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 진리를 깨닫는 공부 과정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볼게요. 두려움에 대한 선적인 대응법. 1번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나와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2번 두려움이라는 손님이 내게 찾아왔구나. 즉 두려운 감정을 하나의 인격체로 이제 대접을 한다 이거죠. 3번 조용히 몸의 반응과 두려움의 감정을 바라보며 어떻게 진행되고 변하고 사라지는지 계속 본다. 이게 관찰의 영역입니다. 두려움이 다른 생각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하면서 감정의 힘이 약해져 사라질 때까지 이렇게 바라보는 행위에 집중한다. 연기법의 생사의 문제를 오해하지 마시고 정확히 해두세요. 이렇게 저에게 자 고통의 생성 즉 순관이라고도 하나 봐요. 이게 그리고 고통의 소멸 이걸 역관이라고 순관과 역관 이렇게 해냈네요. 그러니까 고통이 생성되는 거 순관, 고통의 소멸 역관 이 과정을 우리가 인과 즉 연쇄고리라고 하는 논리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저것이 발생하게 되며 점점 더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는 생의 문제와 이것으로 인해 저것이 발생하게 되어 점점 더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게 된다는 사의 문제를 말합니다. 제가 아마 빨리 경전 그 부분을 선생님에게 잠깐 좀 여쭤봤던 것 같아요. 윤회도 마찬가지로 몸을 받는 과정과 몸을 벗는 과정이며 이 연기법 속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 첫 부분에서 요거 처방전. 제가 이제 선생님에게 그냥 이게 조회수도 얼마 안 나오는데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통화 나눠 주셔서 되게 감사하다고 제가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사람 찾지 않는 깊은 산속 계곡가에 핀 찔레꽃은 인간의 관심과 무관하게 피고 집니다. 그저 자기의 할 일만 합니다. 홍제님이 좋아서 하는 일이라면 타인이란 요소를 개입시키지 말고 영상 제작을 그냥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인연이 있는 분들만 찾겠지요. 조회수 같은 문제에 중시하지 마시고 영상 제작 과정에서 느끼는 나의 희열과 주변의 격려를 1순위로 두시고, 이와 더불어 소수지만 나의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에게 나름의 내 노력을 봉사, 즉 보시하겠다는 청정한 마음가짐으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투여되는 소중한 일입니다. 스쳐가는 남의 눈길이라는 조회수보다 내가 하고 싶음, 나의 즐김 쪽에 중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즐기기 위해 시간과 돈을 씁니다. 이 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 선생님 명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참 뒤로 이렇게 자꾸 가네요. 그다음 좀 앞으로 이렇게 와 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정확히 해주세요. 이게 아까 제가 지금 한 거죠. 요 부분 또 보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제 제 공부 상태를 한번 점검해 주신 글입니다. 홍제님의 현 상태는 시부도에서 소의 흔적, 즉 발자국을 발견한 상태가 아닌가 합니다. 10단계에서 2단계인 이 두 번째 단계인 견적, 즉 개인에게는 아주 그래도 큰 진전입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다음 단계인 견성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관심도가 추진력이 되어 공부를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 앞으로는 내가 한 일의 결과에 대한 이게 제가 이 영상에 아마 내가 이제 더 이상 제가 한 일의 결과에 대한 나의 평가를 멈추면 좋겠습니다. 대신 일을 하는 과정에 온 정성을 쏟으시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그 과정에서 오는 몰입으로부터 나오는 기쁨과 행복감에 초점을 맞추기를 추천합니다. 삶의 질은 결과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삶은 순간순간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많은 위로와 그리고 격려와 그리고 다시 한번 제 생활을 돌아보는 많은 계기가 됐습니다.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요거까지 이제 제가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쭉쭉 넘어가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다 본 것 같은데 요거 보고 요렇게 잠깐만 요렇게 하고, 그리고 요런 거는 이제 보면 그 선생님이 요렇게도 참 이게 경전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과 나누는 선생님과 나눈 대화인데 이제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것. 오늘의 영상 내용과 답의 요약은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사구계입니다. 자, 부정적인 감정, 이게 참 강렬합니다. 부정적인 감정들, 화, 괴로움, 미움 등등은 나의 감정이든 남의 감정이든 간에 그것은 똥덩어리와 같습니다. 손에 들고 있거나 마음에 오래 담아둬서는 안 됩니다. 참 이렇게 곱씹고 뭐 그러지 않고 좀 정말 사는 것 같이 한번 그냥 간단하게 간편하게 이렇게 사는 그런 공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게 제가 너무 이걸 다음부터는 아마 제가 중간중간이 아니라 좀 짧은 시간에 제가 정리를 할 겁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밀린 게 있어가지고 지금 요 부분이 아까 제가 여기였죠. 이제 이 부분 하겠습니다. 오늘 총정리 시간입니다. 자, 한번 요것도 굉장히 좀 긴 글을 남기셨는데, 자, 오늘의 영상 내용을 핵심만 간추려 요약하겠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보는 안목, 즉 우리의 삶이란 허상.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눈앞의 모든 것, 즉 사물 등의 실체를 우리는 직접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워낙 실제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간접적인 것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는 눈앞의 광경, 귀로 들리는 소리들은 모두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거나 듣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신체 기관이 수집한 생체 데이터를 신경이란 경로를 통해 뇌에 전달한 신호를 간접적으로 복원, 즉 재현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눈앞의 현실은 그 실제가 아니라는 허상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옛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을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찍이 붓다는 우리가 사는 삶이 곧 꿈이라는 걸 금강경에서 얘기해 주었습니다. 일체유의법, 모든 세상의 일들은 여몽환포영, 꿈, 환상, 거품, 그림자 같고 여로 영여전, 이슬과 같고 또 번개와도 같으니 응작 여시관, 마땅히 이와 같이 봐야 하느니라. 한번 더 읽을까요? 일체유의법, 모든 세상의 일들은 여몽환포영, 꿈, 환상, 거품, 그림자 같고 여로 영여전, 이슬과 같고 또 번개와도 같으니 응작 여시관, 마땅히 이와 같이 봐야 하느니라.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그 낭독 선생님 선독법 그 낭독에 대해서 선생님이 잠깐 남겨주신 거고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무시에 대한 홍제의 질문과 곡자의 답 요약. 무시를 받았다는 감정이 일어날 때 선적인 처방 요 정도 보겠습니다. 무시받았다는 감정, 화를 조작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둬야 한다. 여기서 조작이란 일어난 감정, 즉 화를 없애거나 억지로 참으려 하거나 이게 참 어렵죠.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바꾸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알아차림, 즉 지금 신체의 변화, 즉 이게 정말 정확했어요. 빨라지는 맥박, 얼굴 달아오름 등이 생기고 마음이 흔들리며 즉 감정, 화, 불안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려야 한다. 이 알아차림이 없다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이 알아차림으로 인해 감정이 나 자신이 아니라 내 마음의 초점이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대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또 이 알아차림이 있어야 마음의 초점이 감정 속으로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핵심은 무시의 감정을 완벽히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 속에서도 깨어 있는 것이다.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눈과 힘을 기르는 것. 이것이 오늘의 핵심 공부 사항이다.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눈과 힘을 기르는 것. 이게 우리가 가장 아마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어려움을 좀 만약에 겪는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의 모든 일이 이게 선이요 도요, 눈앞의 깨달음입니다. 이거 아까 선생님 그 선도법 그거고 이게 자꾸 넘어가서 제가 했던 게 아마 이것도 다 했네요. 지금 제가 여기서부터 한번 위에서부터 볼까요? 이제 그러면 요 노래는 그냥 한번 음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저한테 이렇게 격려 차원에서 글을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그리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선과 삶을 다른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사실 선과 삶은 하나입니다. 선이 삶이며
삶이 선입니다. 모두 한 통 속의 일입니다. 선과 삶은 밀접한 것이 아닙니다. 선이 곧 삶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나쁜 습 또는 습기는 단순한 버릇이 아닙니다.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또는 자동으로 되풀이되는 오래된 경향성을 말합니다. 오랫동안 반복된 생각, 감정, 행동, 이 마음 깊숙이 남아있는 화를 잘 내는 성향, 비교와 질투, 탐욕, 자기 비하, 불안,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순식간에 일으키는 것, 이 모두가 습기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면 좋지 못한 습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선에서는 이 습기를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는 알아차리고 비추어 보며 점차 힘을 잃게 만드는 방식을 취합니다.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그 핵심을 짚어봅니다. 습기는 대부분 자동 반응처럼 일어나므로 제일 먼저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이미 화를 낸 뒤에야 또 그랬구나 하고 늦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선에서는 습기를 고치려 하기 전에 마음의 초점을 사용하여 몸과 마음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살핍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 몸은 긴장했는가? 어떤 생각이 반복되는가? 내가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습기를 없애는 첫 단계는 습기와의 싸움이 아니라 자각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지금 인정받고 싶은 집착이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보는 순간 이미 습기와 자기 자신 사이에 약간의 거리가 생기고 습기가 지켜보는 마음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일어난 습기를 억지로 억누르지 마세요. 억누르면 더 깊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쁜 마음이 올라오면 억지로 눌러버립니다. 하지만 선에서는 눌림 번뇌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잠복하는 것으로 봅니다. 화를 억누른 사람은 어느 날 더 크게 폭발하기 쉽고, 제가 가장 흔하게 범하는 잘못입니다. 욕망을 무조건 부정하며 오히려 집착이 강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행은 없애기, 미워하기, 자기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기, 비추어 보기, 따라하지 않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습기로 오래 반복하여 덮어야 합니다. 선은 마음을 훈련되는 것으로 봅니다. 탐욕이 반복적으로 강해졌다면 자비, 고요, 정직함도 반복으로 강해지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수행에서는 작은 반복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남을 험담하려 할 때 멈추기, 화날 때 3번 크게 쉬기, 말 천천히 하기 등등 이런 작은 실천들을 통해 새로운 습기를 만들어 갑니다. 법구경에서는 마음을 지붕이 새면 비가 스며들듯 습관이 스며든다는 식으로 비유합니다. 환경과 인연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게 아마 어저께 제가 읽은 글이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이것도 읽은 것 같고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요거 지금 마지막으로 한번, 아닌가? 요거 아까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내며 살아야 하는가? 응무소주 이생기심. 요게 이제 그 깨달음 익히면 뭐해 이렇게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것, 여기에 달린 겁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할 때 어디에도 붙잡히지 않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어디에도 붙잡히지 않는 마음이란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마음이면서 어떤 것에 붙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배고픈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돕고, 슬픈 사람을 보면 함께 아파하고,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성실히 하되, 그 모든 행위 속에서 내 공로, 내 욕심을 담지 아니한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즉 참 마음을 내는 일입니다.
근데 안 그러죠. 이거 하면 좀 나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 계속 자연스럽게 이게 일어나면서 하는데, 뭐 이런 어떤 우리가 이 마음 공부, 우리 지금 성 공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런 좋은 글귀나 이런 것들을 좀 새기는 게, 그게 선생님 말씀하신 기초 공부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기초 공부들이 자꾸 쌓이고 쌓이면서 내 안에 이렇게 어떤 법비를 맞듯이 이렇게 살아가는 일상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다 보면,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참 마음을 내는 그런 또 편안함을 얻지 않을까, 편안한 어떤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간 마음의 디폴트 값은 항상 이기적입니다. 청정한 마음을 내려면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깊은 알아차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수행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하되 소유하려 들지 않는 마음, 일은 하되 결과에만 매달리지 않는 마음, 착한 일은 하되 내가 했다는 자만 등에 머물지 않는 마음, 슬픔은 느끼되 거기에 자신의 전체를 가두지 않는 마음, 생각은 하되 생각 속에 갇히지 않는 마음. 즉 마음은 일어나되 집착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에서 이를 거울 같은 마음에 자주 비유합니다. 거울은 무엇이 오면 그대로 비추지만 지나가면 붙잡아 두지 않습니다. 비추지만 거울 자체는 항상 정정합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랑은 하되 소유하려 들지 않는 마음, 일은 하되 결과에만 매이지 않는 마음, 착한 일은 하되 내가 했다는 자만 등에 머무르지 않는 마음, 슬픔은 느끼되 거기에 자신 전체를 가두지 않는 마음. 저는 기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쁨에 너무 갇혀져 버릴 필요도 없죠. 생각은 하되 생각 속에 갇히지 않는 마음. 예, 다음 때 또 선생님하고 이게 뭐 댓글을 이 댓글을 봤다 안 봤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할 때 이렇게 참고하시면 참 좋겠다. 저도 틈틈이 뭐 반복되더라도 틈틈이 제가 그날 좀 한 번씩 더 음미하고 싶은 댓글을 또 이렇게 녹음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